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반려견의 특징으로는 매사에 조심성이 되게 강하고 자기 표현을 어려워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당황스럽거나 놀랍거나 두려울 때 그 자리를 그 상황을 황급히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하죠. 낯선 것에 대한 의심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낯선 물건이나 낯선 장소에 대한 적응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개나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죠. 이런 소극적인 반려견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보다는 차분차분하게 조심스럽게 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반려견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주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죠. 그럼 소극적인 반려견과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법과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포스트잇을 이용한 터치 교육입니다. 이 포스트잇 터치는 말 그대로 반려견이 코로 이 포스트잇을 터치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교육이에요. 낯선 공간에 적응시킬 때 그 공간의 구조물이나 벽이나 바닥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터치하게 만들 수 있고, 낯선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 주변 바닥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터치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물건 자체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터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한 터치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 반려견이 스스로 낯선 구조물 또는 낯선 물건에 접근하고 접촉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려견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대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궁극적으로 적응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준비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포스트잇 대신에 테이프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벽지에 붙이게 되면 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추천해드리고요. 포스트잇 중에서도 일반 포스트잇은 벽지에 붙였을 때 접착면이 좁아서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접착면이 되게 넓은 포스트잇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지금 이 접은 부위 빼고는 모든 면이 접착면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벽지도 일반 포스트잇이 붙지 않는 그런 벽지라면 이 제품을 한번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트잇 터치 교육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모든 터치 교육은 터치가 아니라 쳐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포스트잇을 바닥에 붙이고 반려견이 이 포스트잇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클리커를 클릭하거나 칭찬을 한 후에 보상을 급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이 포스트잇을 다시 떼어내고 또다시 붙여서 그것을 쳐다보면 보상해주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1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반려견이 포스트잇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잇에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면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단계를 시작했는데 우리 반려견이 이 포스트잇에 냄새를 맡는 신용을 너무너무 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1단계를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 포스트잇을 붙였을 때 멀리서라도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한다면 보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1단계와 동일하게 그렇게 보상을 해줬다면 다시 떼어내서 또다시 붙이고 냄새 맡는 신용을 보이면 보상해주기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냄새 맡는 신용을 할 때 터치라고 말을 해준 후에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냄새를 맡는 척을 한다면 이때 우리는 신용을 보이는 그 순간에 터치라고 말해준 후에 옳지 또는 클리커를 클릭한 후에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 터치라고 말하기, 2단계 칭찬이나 클릭하기, 3단계 보상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를 갖다 대려는 행동과 터치라고 하는 음성을 연결하는 거예요. 3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벽지나 식탁 같은 구조물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교육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3단계는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고 코를 포스트잇에 가까이 대면은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좀 더 강렬하게 익히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 포스트잇에 관심을 가지면 간식을 주는구나 라는 규칙을 잘 이해한 것 같으면 바로 4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나의 손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웬만하면 손등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손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 손을 무릎쯤에 올려둘 건데, 반려견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터치라고 말해서 유도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손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반려견이 꽤 가까이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한다. 이때 손을 은근슬쩍 조금만 움직여서 포스트잇이 코에 닿도록 살짝 떠밀어주고 닿는 순간에 옳지 또는 클릭 후에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단계를 반복하시다 보면 반려견이 우리가 굳이 손을 떠밀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직접 코를 갖다 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이 포스트잇에 관심을 가지고 포스트잇에 코를 갖다 대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간식을 먹는구나 라는 규칙을 아주 잘 이해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포스트잇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을 식탁에 붙여보고 청소기에 붙여보고 방 문에 붙여보고 의자에 붙여보고 또는 다른 가족에게 붙여봐도 괜찮겠죠. 자, 그럼 이렇게 포스트잇 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극적인 반려견은 스스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스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생존에 필요한 의심과 경계심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낯설어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장애물을 매우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장애물을 보호자가 대신 처리해주고 대신 없애주고 어려움에서 반려견을 항상 구해주게 되면 그 반려견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보호자 의존증에 걸린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려견이 나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반려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장애물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뛰어넘어야만 보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애물, 무언가를 밀어내야만 보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애물, 무언가를 들쳐내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장애물 같이 그것을 극복했을 때 보호자를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본다면 얼마든지 장애물을 만들 수 있겠죠. 종이컵이나 노끈이나 박스나 방문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프링글스 과자통 같은 것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책이나 가방, 옷이나 종이 가방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을 장애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방문 같은 경우에는 방을 조금만 열어둬서 그것을 스스로 밀고 나와야만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든지, 간식을 바닥에 놓고 그걸 종이컵으로 덮어 놓으면 그 종이컵을 반려견이 스스로 들쳐내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스스로 밀어내거나 들쳐내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장애물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장애물 극복 놀이를 할 때는 당연히 혹시라도 삼키거나 다칠 수 있는 도구는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어려운 장애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실패하는 경험을 거듭할수록 반려견은 의지를 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기다려만 준다면 반려견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물은 보호자가 절대 대신 해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애물 놀이를 하다 보면 우리 반려견이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어떤 장애물을 해결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소극적인 반려견, 소심한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분명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운 점은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소극적인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극적인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떠오른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